오늘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 있게. 안녕하세요. 경매 유이사입니다. 오늘은 남양주시의 다산동에 있는 아파트 물건을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서 다산동을 올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물건을 찾다가 다산동 물건이 딱 보여가지고 이 물건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 물건은 역세권의 58평형 아파트 물건인데 지금 6억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특히 실거주 하실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물건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권리분석부터 추천 입찰가까지 얼마 쓰면 되는지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플루리움 아파트 10층 물건입니다. 원래 감정가가 8억 6,200이었다가 한 번 유찰되어서 6억대에 진행되고 있어요. 6억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건물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8평형 162제곱미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 5개, 화장실 2개의 엄청 큰 평수입니다. 총 30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30층 중에 10층 물건이니까 층수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고존 연도는 2001년식으로 기축 아파트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입지 분석 보기 전에 사진부터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네, 별다른 특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관문을 보면은 요거랑 요거는 교체를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교체가 되었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방이 하나, 둘, 셋, 넷, 5개, 화장실은 하나, 2개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보여지고 주방은 또 따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58평형이다 보니까 상당히 큰 평수의 물건이고요. 이런 물건은 매매 사업자 혹은 법인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개인으로밖에 투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하실 분 혹은 2년간 장기 투자하실 분 두 분에게만 추천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로 단지 정보부터 한번 볼 텐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도 괜찮습니다. 1086세대로 대단지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주차대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 주차대 수를 보시면은 2085대로 세대당 1.91대로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단지는 대형 평수로만 이루어져 있는 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01년식에 지어졌는데 1.91대면은 주차가 정말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 주차 공간을 상당히 잘 조성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조는 아까 봤던 똑같은 구조이고요. 방 5개, 화장실 2개, 그리고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다라고 확인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입지 분석을 볼 텐데요. 경매 물건은 여기 있는 아파트 물건이요. 플로리움 1단지 아파트 물건이고요. 입지 분석 전에 이 아파트에 대해서 간단한 역사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는 지금 1단지고요. 여기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로 되어 있는 엄청나게 큰 아파트 단지고요. 6,000세대가 가깝게 되는 아파트 물건입니다.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원진 레이온이라는 산업 공장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산업재해가 일어난 곳 중 한 곳인데요. 여기서 600명이 넘는 산업재해 피해자분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레이온이 망하게 되고 그 부지를 인수해가지고 이렇게 아파트를 대단지로 조성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러는지 옛날 분들 아니면 여기 주변에 살고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터도 안 좋고 기운도 안 좋다고 해가지고 입지가 물론 메인 입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시세가 잘 안 오르고 시세가 조금 낮았다고 해요. 이것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인수해서 아파트를 공사하는 중에 토양 오염이 많이 확인되었어서 그거 이제 조치하고 막 진행한다고 소문이 처음부터 그렇게 좋지 않게 돌았던 곳인데 원래는 도농동이었다가 다산동으로 편입이 되면서 그리고 이름도 플로리움 아파트라고 다시 아파트 상호를 변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퇴색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세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최고가를 11억까지 찍었었던 아파트였는데 그러다가 쭉 떨어지면서 지금 7억대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경매 물건은 6억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입찰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추천 물건으로 가져온 물건인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입지 분석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아파트 기준이요. 여기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이쪽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위에 미금 중학교가 있고요. 여기 초등학교, 여기도 중학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또 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학군이 정말 정말 많죠. 초등학교만 해도 거의 한 3, 4개가 되고요. 고등학교와 중학교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는
도농역도 위치하고 있어서 인프라와 그 다음에 학구는 충분한 상태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여기가 경의중앙선이라는 것입니다. 경의중앙선이 생각보다 자주 오는 호선도 아니고요. 시간이 완벽하게 딱딱딱 맞는 호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역에 비해서는 약간 선호도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트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동네 마트가 위치해 있고요. 지하에 이마트가 위치는 하고 있는데 한 건물이 전체 다 이마트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지하에만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신한은행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쪽으로 기업은행, 여기 똑같이 우리은행과 새마을금고가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은행이 있는 건 아니지만 웬만한 은행들은 다 도보로 이동이 원활하겠다라고 생각되는 물건이에요. 다음으로는 관공서인데요. 이쪽에 행정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고요. 25년도에 여기에 우체국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쪽에도 우체국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행정복지센터가 다시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지원, 그러니까 남양주 법원이 새로 오픈을 했는데요. 의정부에서만 경매물건을 커버하기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여기 남양주 지원을 새로 빼가지고 남양주 쪽 그리고 양평 쪽에 있는 물건을 이쪽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사시면은 경매장 가기가 무척 원활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생활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잘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도농동이 옛날까지만 해도 그렇게 발달이 잘 안 돼 있었는데 다산동으로 편입이 되면서 특히 더 빠르게 발전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입지 총평을 하자면은 이 아파트는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고요. 학군도 다양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인프라도 나름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하기에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아파트고요. 다만 입지 자체가 무척이나 좋은 입지는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시세 상승 여력은 보통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현재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찰 들어갈 만한 가격이다라고 생각돼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시세 파악을 한번 해볼 텐데요.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더라고요. 요 평수입니다. 요 평수. 대형 평수 중에서도 큰 대형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나름 잘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3월 달에 2개가 됐고요. 1월 달에 1개, 12월 달에 1개, 2개가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시세를 한번 보시면은 올해 3월 달에 18층이 7.35억, 그리고 10층이 7.45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1월 달에는 14층이 7.5억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이거 8억은 너무 높게 거래된 거라서 제외를 하고요. 6층이 7억, 그리고 8월 달에는 7.45억. 그러면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7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가 시세가 되겠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화를 한번 보시면은 7억 3천이 가장 저렴하게 10층이 나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가능한 물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써 있죠. 그 이후에는 전부 다 8억부터 진행이 돼요. 8억, 8억, 8억이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호가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은 8억 3천이고 시세도 8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 거래가 되었다라는 게 확인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7억 2천 이렇게 보지 않고 똑같이 시세를 7억 3천 정도로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면은 기존에 나온 이 물건이 거래가 되면은 경매 물건이 최저가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기존에 거래됐던 실거래가가 7억 3천을 넘었던 물건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시세를 7억 3천으로 기준으로 잡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의 최저가는 6억이죠. 그렇기 때문에 7억 3천이랑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시세 차이가 1억 3천 정도 차이 나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충분히 지금 입찰을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이 물건이 안전해야지 입찰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이 무척이나 간단해요. 일단 권리 분석 첫 번째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부터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면은 엄청 간단합니다. 갑구에서는 임의경매, 을구에서는 근저당, 끝이에요.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말소기준 권리 후보군 7가지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담보가 등기, 전세권 이렇게 7가지가 말소기준 권리 후보군이 되고요. 여기서 가장 빨리 접수된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여기서 가장 빨리 접수가 된 거는 을구의 근저당권 22년 8월 22일이 가장 빨리 접수가 되었고요.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말소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권리는 다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등기부 등본상
낙찰자한테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볼 텐데요. 항상 여기 밑에부터 봅니다, 저는. 그래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지상권, 비고 이렇게 세 가지로 봤을 때 특이사항이 있나라고 해서 봤을 때 특이사항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없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임차인분을 보시면은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물건은 시세 파악만 잘하면 되는 권리분석상 안전한 물건이다라고 결론 내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추가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겁니다. 미납관리비예요. 이런 대형 평수는 보통 월 관리비가 상당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평수 대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한 30만 원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0만 원 곱하기 만약에 2년 밀렸다. 그러면은 거의 한 7, 8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물건 같은 경우에 특히 대형 평수 물건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공개를 안 해준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 답사 가서 따로 한번 간단하게라도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일단 시세를 파악할 때 그리고 추천 입찰가를 말씀드릴 때 영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미납관리비가 만약에 1,000만 원이다. 내 추천 입찰가에서 1,000만 원을 제외하고 입찰 금액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납관리비는 반드시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 경매 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나름 명확했어요. 7억 초반에서 중반 사이 정도다라고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샤시를 수리를 한번 했었는지 아니면 지었을 때부터 샤시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지만 제가 봤던 모든 층수가 다 샤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도 똑같이 샤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평균적으로 7억 3천 정도를 시세를 잡아볼 거고요. 7억 3천으로 봤을 때 경매유의사의 추천 입찰가는 6억 5천에서 6억 6천 사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리가 내부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금액을 쓰시면은 절대 손해 없이 낙찰을 그리고 입찰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가격대고요.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4년 5월 14일 화요일 날 남양주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거주 하실 분에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